리비아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무장단체 납치돼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리비아 매체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총 2분 43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예,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 리비아에 납치되어 있는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였죠. 리비아 언론이 SNS를 통해서 인질들의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막으로 보이는 모래밭에 검은 복면을 쓴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뒤에 서 있고요. 그 앞으로 4명의 인질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물을 돌려 마시더니 카메라를 향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죠. 어제 오후에 외교부가 이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실 리비아에서 납치가 이루어진 건 7월 6일입니다. 외교부도 언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방송을 할 수 없었던 건 엠바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납치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보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존중해서 언론들이 일제히 엠바고를 지키고 있다가 리비아 언론이 공개를 하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엠바고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될 텐데 도대체 이 납치범들은 누군지 또 정부는 어떤 조치들을 지금까지 취해왔는지 중동 문제 전문가세요. 김영미 PD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PD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남성 한국인은 확실한 걸로 지금 신분 확인까지 된 거죠? 네네, 외교부에서 공식 인정됐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일단은 안전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공식 확인된 거죠. 예. 아니 근데 리비아가 여행 금지 국가인데 이 남성은 어떻게 리비아에서 납치가 된 겁니까? 리비아 현지에서도 물관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여행금지 국가 지정 이전에 오래전부터 리비아에서 살면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여행금지였어도 그 리비아에서 나오시지 않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런 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이 된 게 2014년 8월인데 그 훨씬 전부터 현지 회사에서 노동자로 근무를 했던 분. 이를테면 물관리 회사라고 해도 이게 그 리비아 국가기관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납치를 되신 것 같습니다. 7월 6일 어쩌다가 납치가 된 거랍니까? 그 상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일단 7월 6일 날이 금요일인데요. 그날이 리비아에서는 휴일입니다. 오전 8시에 무장 세력들이 한 10명이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납치를 해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경비가 좀 소홀한 시간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좀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납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사는 캠프 뭐 이런 곳이었다면 왜 거기서 필리핀 3명, 한국인 1명 어떻게 이 4명을 골라서 납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전에 어떤 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대충 알고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날 납치하러 들어왔을 때 우연히 그들을 먼저 운 나쁘게 찾게 돼서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납치 같은 것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내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치범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면 분명히 경호가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오전을 경호가 좀 느슨한 그 틈을 노렸다는 그 자체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치밀한 계획 하에 온 것은 맞고 한국인을 콕 집어서 데려간 건지 아니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 첫 번째로 보였던 사람들을 데려간 건지는 좀 부정확하다. 그렇다면 납치를 해간 무장단체가 어떤 곳인가가 상당히 이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 IS거나 혹은 IS와 연관된 곳 아닌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어떻습니까? 네, 리비아에서는
IS가 이 서쪽 지역에서는 크게 활동하지 않은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북쪽의 해안가, 해변가 그 사르테 지역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좀 활동을 했었고요. 예. 이 서쪽에는 그 리비아에 크고 작은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각 부족들이 데리고 있는 민병대 중에 이렇게 무장 세력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내놓았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납치하는 조직들이 그대로 하던 유행은 따라했지만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요. 인질들의 옷차림이거든요. 보통 IS나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 같은 경우 납치한 인질들의 복장을 그렇게 보통 옷을 입히지 않고 오렌지복을 입힌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최한 이제 이슬람 복장이라도 입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이슬람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민병대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김선일 씨 이런 분들 납치됐을 때 주황색 옷 아니면은 이슬람 복장 같은 걸 하고 뭔가를 얘기하게 하는 영상을 찍는데 이번 영상은 보니까 그냥 티셔츠 그런 걸 봤을 때 종교와 관련된 이슬람과 관련된 단체는 아닐 것으로 본다. IS와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 이런 말씀. 그러면은 그 부족의 민병대들이 각 부족마다 민병대가 있고 그 민병대 중에 하나가 납치를 했다면 왜요? 왜 납치를 해간 겁니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금전을 노린 거죠. 그래서 그 인질들을 통해서 협상금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게 더 머리 아픈 건 그 차라리 IS나 알카에다나 이렇게 큰 조직이면 보통 창구가 있습니다. 대변인도 있고 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작은 민병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구 쪽에 자잘한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그 납치한 부족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족을 그 민병대를 찾아내야 우리가 협상을 하고 또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들어볼 텐데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말한 게 27일 만에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들들이 말하는 이제 대통령을 운운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국 정부에게 그 처음 그 얘기를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일 정도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다음에 이런 일들을 기획한 거 보면 그러니까 아주 노련한 납치 단체는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비아의 그쪽 지역에는 자잘한 부족들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크게 이렇게 무슨 경남도 뭐 충청도 이런 식의 크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부족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네, 400개에서 500개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리비아의 통치자였던 카다피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좀 가장 센 부족의 거의 왕 같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작은 부족들이 많은데 그 전에는 이제 카다피라는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 보니까 그들과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했는데 아랍의 봄 이후에 카다피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서로 이 부족끼리 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두고 싸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리비아는 이제 원유가 나잖아요. 그런 산유 국가이기 때문에 싸우고 이기는 부족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싸움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은 리비아가 내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마다 민병대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족들 중에 어느 부족이 납치를 해갔는가 찾는 것도 거기서부터 문제다. 그럼 이쪽에서 먼저 우리요 하고 손들면서 우리와 얘기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지금 어제 외교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한 달 동안 뭐 요구해온 것도 없고 우리가 한 짓이요라고 손을 든 부족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리비아에서 납치한 세력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상대할 만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느 부족이 데리고 있는 민병대 수준인가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리비아 정부가 나서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외교부 발표도
리비아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 나서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비아 정부가 나서서 이 부족을 찾아내고 뭔가 리비아 정부가 우리 대신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혹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랍해범 이후에 들어선 리비아 정부가 이전의 카다피 정부처럼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 트리폴리 정도를 통치할 수 있는 정도고 서부 사막 같은 이 지방 곳곳까지는 전혀 힘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비아 정부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 방법만 의존해가지고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교부 입장에서는 다른 루트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 총리도 납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4,500개 부족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원칙은 일단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납치범들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길을 찾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납치범들이 이 영상 공개했다는 218 뉴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리비아 현지 언론. 네네. 그 언론사가 어떻게든 납치범이 알고 찾아왔던 영상을 입수한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납치범과 어떤 서로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커넥션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218 뉴스 측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납치범들의 성격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접촉하려면 아무래도 218 뉴스 측에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알아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일단 어떤 납치범이라 하더라도 그 리비아에서는 어떤 부족에 분명히 다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을 통해서 부족장이라든지 현지 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납치범들한테 좀 압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일단은 덤벼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 현지 쪽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협상 전문가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숙제를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그 우방 국가와의 정보 교환이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납치된 분들 무사귀한 소식을 빨리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동 전문가 김영미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